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좀 깊게 파볼 주제는 XRP인데요. 최근에 아주 흥미로운 기술적 변화들이 좀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게 몇 가지 있죠. 그렇죠. 자료들을 보니까 우선 래핑된 XRP, 그러니까 EXRP라는 게 나왔고 이게 새로운 EVM 사이드 체인의 가스 토큰으로 쓰인다는 거죠. 네, 그게 첫 번째 큰 변화입니다. EVM 호환 사이드 체인이요. 그리고 또 하나는 XRP를 뭐 어디 다른 데로 옮기지 않고 그냥 XRP 원장 자체에서 바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기술이요. 맞습니다. 네이티브 수익 창출 기술이죠. 이 두 가지가 핵심입니다. 자료에서는 이걸 XRP 활용에 있어서 엄청난 변화라고까지 표현하던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지 또 XRP 가치에는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지 오늘 좀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죠. 네, 좋습니다. 우선 그 EVM 사이드 체인부터 보면요. 이건 사실 이더리움 개발 환경에 익숙한 개발자들이 많잖아요. 아, 그렇죠. 이더리움 생태계가 워낙 크니까요. 바로 그겁니다. 그런 개발자들이 XRP 생태계로 좀 더 쉽게 들어올 수 있는 문을 열어주는 거죠. EXRP가 가스 토큰이 된다는 건 XRP가 단순히 전송용 코인이 아니라 네. 스마트 계약이나 디파이 같은 그런 다양한 앱들을 돌리는데 직접 쓸 수 있게 된다는 뜻이거든요. 활용 범위가 확 넓어지는 겁니다. 그렇군요. 개발자들이 더 많은 서비스를 XRP 기반으로 만들 수 있게 된다? 그럼 두 번째로 말씀하신 그 네이티브 수익 창출은 뭔가요? 모어 마켓이라는 서비스 예시도 있던데요? 아, 네. 그건 말 그대로 XRP를 가지고만 있어도 그게 XRP 원장 위에서 바로 이자처럼 수익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기술이에요. 정말요? 그냥 보유만 하고 있어도요? 네, 뭐 예를 들어 예치를 한다거나 하는 방식으로요. 이게 중요한 게 XRP를 장기 보유할 만한 또 다른 이유를 제공하는 거죠. 하긴 지금까지는 XRP 보유자들이 딱히 그걸로 뭘 할 수 있는 게 많진 않았잖아요. 그렇죠. 자료에서도 지적했듯이 거래 수수료 소각량이 전체 발행량에 비하면 사실 미미했거든요. 평생 소각된 게 0.01억 XRP 정도라고 하니까요. 네, 거의 없는 수준이네요. 근데 이건 다르죠. 훨씬 직접적인 경제적 유인을 제공하는 거니까요. 보유자 입장에서는 매력적인 유틸리티가 하나 더 생기는 셈입니다. 와. 그러면 이더리움 개발자들은 쉽게 들어와서 서비스 만들고 사용자들은 XRP 맡겨두면 수익도 생기고 이건 진짜 단순 송금과는 완전 다른 이야기네요. 맞습니다. 활용성 자체가 달라지는 거죠. 근데 약간 걱정되는 건 이런 사이드 체인이나 새로운 기능들이 기존 XRP 원장의 장점, 뭐 예를 들면 빠른 속도나 안정성 같은 거요. 그런 걸 해치지는 않을까요? 아, 좋은 질문입니다. 자료에 따르면 사이드 체인은 XRP 메인 원장과는 독립적으로 운영되면서 확장성을 높이는 방식이라 원장 자체 성능에는 영향을 주지 않도록 설계된다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다행이네요. 물론 브릿지 기술의 안정성이나 보안은 계속 지켜봐야 할 문제겠지만요. 핵심은 XRP의 쓰임새를 넓히는 데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근데 이런 기술 개발 말고도 리플사가 다른 움직임도 많다고 하던데요. 자료 보니까 파트너십이나 뭐 로비 활동 같은 것도. 네, 맞아요. 이게 그냥 기술만 개발하는 게 아니라 더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 같아요. 파트너십은 뱅크 오브 아메리카나, 아멕스 포함해서 300곳 이상이라고 하고요. 300곳이요. 와. 네, 그리고 작년인가요?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 서클 인수를 시도했다는 이야기도 있었죠. 물론 성사는 안 됐지만요. 아, 그런 움직임도 있었군요. 거기다가 페어쉐이크라는 정치활동위원회에 기부한 금액이 7,500만 달러라고 하니까 규제 환경에도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다는 거죠. 와, 7,500만 달러. 정말 큰 돈이네요. 그렇죠. 자체 스테이블 코인 RLUSD 발행 계획까지 고려하면 이게 단순히 국경 간 결제를 넘어서서 디파이, 스테이블 코인, 어쩌면 CBDC 영역까지도 염두에 둔 포석이 아닌가 그렇게 해석될 수 있는 거죠. 정말 전방위적으로 움직이고 있네요. 기술, 파트너십, 규제. 그럼 이런 모든 노력들이 결국 XRP 가격으로 이어질지가 궁금한데요. 자료의 분석가들이 뭐 스위프트 대체하면 100달러, 1000달러 간다는 예측도 있던데 이게 좀 현실성이 있어 보이나요? 그 가격 예측은 사실 굉장히 큰 전제가 깔려 있는 거죠. XRP가 스위프트가 처리하는 그 막대한 거래량을 상당 부분 가져온다는 가정이요. 그렇죠. 하루에 5조 달러라고 하니까. 네. 기술적으로 가능성이 열렸다고 해도 그게 바로 현실이 되진 않으니까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결국 채택입니다. 실제 사용이죠. 채택이요? 네.
이 새로운 EVM 사이드 체인이 개발자들한테 얼마나 매력적일지, 또 네이티브 수익 기능이 실제 XRP 보유자들을 얼마나 끌어들일지, 이게 관건이에요. 사용자들이 실제로 써야 의미가 있다. 그리고 또 하나, 자료에서도 계속 나오지만 리플이랑 SEC 소송 같은 규제 불확실성이 완전히 해소되어야 하고요. 그래야 진짜 금융기관들이 이 기술들을 마음 놓고 받아들일 수 있는 환경이 되겠죠. 아, 맞다. 그 소송이 아직도 발목을 잡고 있긴 하죠. 네. 그러니까 기술 자체는 분명히 한 단계 나아갔지만 이게 진짜 가치로 연결되려면 시장의 수용, 그리고 규제의 명확성, 이 두 가지가 필수적이라고 봐야 합니다. 정리해보면 XRP는 EVM 사이드 체인, 네이티브 수익 창출 같은 새로운 기술로 단순 결제 수단을 넘어 좀 더 다용도 자산으로 진화하려고 하고, 리플사는 이걸 뒷받침하려고 기술 외적으로도 엄청난 노력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 정확합니다. 자, 그럼 이 모든 변화들을 보면서 이게 우리에게 어떤 질문을 던지고 있을까요? 여기서 우리가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볼 지점은 이거 같아요. XRP의 활용성을 높이려는 이 모든 노력들, 기술적 진보, 생태계 확장 시도들, 이걸 봤을 때 앞으로 핵심 질문은 단순히 이 기능들이 유용한가 이게 아니라 네. 과연 얼마나 빠르고 또 얼마나 넓게 개발자들이나 기관 그리고 실제 사용자들에게 이게 받아들여질 것인가 하는 점이죠. 아, 채택의 속도와 깊이. 네. 그리고 그 채택의 힘이 지금 시장의 여러 어려움이나 여전히 남아있는 규제 문제 같은 벽들을 넘어설 만큼 강할 수 있을까? 바로 이 채택의 동력이 어떻게 되느냐가 XRP의 미래 가치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변수가 될 거라고 봅니다.